요 축사. 통상적으로 축사는 그냥 소축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돼지 축사도 있고 하게 되는데 소마구입니다. 자, 얘 보험금은 이렇게 됩니다. 손해 곱하기 부부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냅니다. 그래서 각 축은 소가 되든 돼지가 되든 축사가 되든 보험금은 전부 다가 뭐가 되냐면 손해 곱하기 부부 비율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자기 부담금이 나가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게 될 특약 중에서 돼지 축산 휴지 보장 위험 특약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부담금이 다 나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될까요? 손해액이 뭔지 알아줘야 되겠죠. 손해액이 됩니다.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제시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손해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와 아니면은 손해액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액이 제시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보험가액이 되거든요. 우리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 사고 난 시점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말할까? 보험가액이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 난 시점에서 보험의 가치라는 것은 뭐랄까? 피해가 받는 것을 하다 보면 뭐 그 가치 이꼴 뭐가 될까요? 내가 피해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될까? 손해액 이꼴 보험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손해액은 제시되면은 큰 의미가 없겠죠. 손해액대로 이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부 비율 따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액이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뭐가 되는가 하면 축사가 전부 다가 전손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가 될까요? 일부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일부가 파손되었을 때 그 가치를 알아줘야 되겠죠. 그게 뭐가 돼? 보험가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보험가액을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보험가액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용연수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내용연수가 제시되는 거예요. 자, 내용연수가 제시된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내용연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감가 상각률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내용연수가 나오게 되면 감가 상각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 상각률을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줘야 될까요? 얘에 대한 사용 연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사용 연수가 나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사용 연수에 따라서 뭘 구하게 돼? 경련 감가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 상각률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연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을 곱했는 것이 뭐가 될까? 바로 감가 상각률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내용 연수가 제시가 되면은 예, 보험가액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연수가 제시가 되었을 때 보험가액이 됩니다. 얘는 재조달 가액이 됩니다. 자, 재조달 가액을 따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 곱하기 설치비가 되겠죠. 그죠? 시설 면적, 축사 면적에 제곱미터당 얼마 들어갔니? 요게 재조달 가액. 이게 되겠죠. 곱하기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이 뭐가 될까요? 바로 보험 가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 연수가 10년이 되면은 우리는 감가, 경련 감가가 얼마 됩니까? 8%씩, 80%를 가지고 어떻게 10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경련 감가율이 얼마 나온다? 8%가 되겠죠. 80%를 가지고 뭘로 10년 나누니까 매년 8%씩 감가하게 돼 있잖아. 10년 동안 쓰는 거가 얼마? 80%까지 감가하는 것을 우리는 경련 감가를 하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 사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 된다고 할게요. 자, 제조달 가격이 얼마다? 10만 원. 1억이라고 합시다. 제조달 가격을 가지고. 그죠? 설치비가 1억 나왔다. 그러면 얘 보험 가격이 어떻게 돼요?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5 곱하기 0.08. 전과 40%를 가지고 감가하면 되겠죠. 1년에 8%씩 감가되니까 5년생이 얼마 감가돼? 40% 감가되잖아. 남은 게 얼마 남아요? 60% 남았죠. 그래서 얼마 된다? 얘는 8천만 원 하는 보험가액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보험가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내역연수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역연수가 제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내역연수를 제시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 경영감가를 알게 될 것이다. 1년에 얼마씩 감가되는 거. 1년에 얼마씩 감가되는 거 알게 되면 사용연수 나오게 되겠죠. 사용연수에다 곱하면 뭐가 된다? 감가상여율 나오게 되는 것들. 그래서 보험가액 이꼴 손해가 어떻게 된다?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내역연수가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 적으셨습니까? 덜 적었어요? 6천만 원입니까? 예? 6천만 6천만 원입니까? 제가 통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돈도 없는 게 돈 있는 척이었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뭐가 된가 하면, 내역연수가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두 번째 경우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서 손해액을 찾고 보험가액을 찾는 형태가 나와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두 번째 경우에는 내역연수가 초과되는 경우예요. 내역연수가 초과되었어. 즉 10년짜리가 되는데 얘를 15년 지난 형태가 됩니다. 또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내역연수가 제시가 안 됩니다. 내역연수가 제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역연수가 초과되거나 아니면 내역연수가 제시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단서조항이 반드시 달립니다. 뭐라고 달리게 되는가 하면 단서조항이 정상적 계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가 되는가 하면요. 내역연수가 초과되었다. 즉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장가율은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13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계보수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증가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파악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장가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치가 남아있는 비율을 따진다고 해가지고 장가율을 적용합니다. 자, 어떤 경우 되는가 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보온덮개,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축사가 됩니다. 보온덮개와 철골 구조물의 축사를 가지게 되어 있다. 이때는 장가율을 얼마를 적용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50% 적용합니다. 장가율 자체를. 즉 뭐가 돼요? 감가상각이 50% 되고 남은 가치가 50%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보험가액은 제조달 가액 곱하기 50% 해줍니다. 아시겠죠? 제조달 가액 50% 해준다는 거. 그때 뭐가 된다? 구조가 어떻게 됐다? 보온덮개, 철골, 구조물, 축사인 경우가 되어 있으면서 매년 계보수가 이루어져서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다는 조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거 따지 말고 제조달 가액의 50%를 가지고 뭘 한다? 보험 가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손이 되었을 때 뭐가 된다? 전체를 해주면 될 것이고 일부와 파손되면 일부 금액을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걔가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된가 하면 기타 구조물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철골 구조물. 철골은 어떻게 될까? 녹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기타 구조물에서 뭘 하게 될까요? 알루미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녹 안 쓸겠죠.
그죠? 아니면 뭐가 된다? 중등고가에서 속혀야 된다. 해고 뭐가 돼? 금호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금도금하고 금박 입히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녹이 안 쓸겠죠. 매년 도금하는 거예요. 그죠?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이때는 장가를 얼마 적용하는가 하면 70% 적용합니다. 70%.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 곱하기 70%가 뭐가 된다? 보험가액이 됩니다. 또는 손해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6개월 이내에. 자, 이런 경우에요. 50%짜리 되고 70%짜리 되는 경우, 아까도 했지만은 뭐에서 내용연수 구해 했는데도 6개월 이내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리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재조달가액 곱하기 장가율을 30%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사가 됩니다. 축사.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일단은 손해액을 구해줘야 되죠. 그런데 작년 문제에서는 손해액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손해액이 제시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문제 나오게 되면 손해액을 제시 안 해주고 손해액을 구해야 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손해액을 구하는 방식 뭐였다? 손해액을 뭐가 돼? 보험가액이라 했었죠. 아시겠죠? 그럼 보험가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에 대한 보험가액이 나올 수가 있고 피해에 대한 이때는 부분 파손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부분 파손돼 해주면 될 것이고 전손은 전손해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문제에 따라서 뭐가 된다? 변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구한다. 즉 보험가액 어떻게 구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연수가 제시가 되고 사용연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경영감가를 해가지고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뭐가 된다? 원래 나올 수 있는 가능이 이 부분입니다. 내용연수가 없거나 초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제시가 안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단서 조건에서 정상적 계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조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에 대한 축사에 대한 구조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장가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온덮개 철골 구조물의 축사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 장가율 50% 적용합니다. 즉 장가율 50% 적용한다는 것은 뭐가 될까? 감가가 얼마 되었다? 50%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제조달가액 곱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0.5 해주거나 똑같죠, 그죠? 50%를 제외하거나 바로 50%는 똑같은 그게 되겠죠. 그래서 50%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기타 구조물이 됩니다. 기타 구조물일 경우에는 장가 얼마 적용한다? 70%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가액은 제조달가액 곱하기 얼마? 70%가 됩니다. 세 번째, 6개월 이내에 수리나 보수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조건이 되더라도 수리나 보수하면 어떻게 된다? 30% 적용된다. 왜 그럴까요? 초과이득 금지의 원칙이 돼요. 이걸로 돈 주면 어떻게 될까? 70%짜리 돈을 받고 또는 50%짜리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수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남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30%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들. 아시겠죠? 이것들. 자, 이제 보험가액 구했죠. 보험가액 구해서 어떻게 될까? 이제 부부 비율 구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제 부부 비율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부부 비율을 구해줘야 되는데, 부부 비율은 초과 보험일 경우에 또는 중복 보험일 때 부부 비율을 구하는데 중복 보험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험료 비싸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현대해상에 들어가고 삼성화재에 들어가고 안 합니다. 한 군데밖에 안 합니다. 바쁘신 우리 축주님께서는. 그러면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은 뭐가 될까? 보험 가입금액하고 보험 가입이 되는데 얘는 축사가 됩니다. 시설과 틀려 사람 사는 집하고 똑같은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얘는 80% 기준합니다. 보험 가액의 80%에서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초과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초과보험일 땐 부보 비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할 때 부보 비율을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하지 않고 가액의 80% 분의 가액금액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공학용 계산기 아니고 쌀집 계산기 될 때는 이렇게 하면 그때 헷갈려요. 그래서 부보 비율 먼저 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보 비율 구해야 되는 품목이 가축 재보험 무조건 전부 다 부보 비율 구해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 부보 비율 구하는 것이 뭐가 있다?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우리가 부보 비율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가액 금액과 가액을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부보 비율을 먼저 정해 두시는 것이 계산이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부보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보험가액의 80% 곱하기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얘예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즉 축사는 뭐가 될까요? 결국 손을 키워야 되겠죠. 손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건치고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이 연장이 됩니다. 계속 이걸 축사보험금 나왔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 전손대가 나 그만할래요 하면 할 수 없지만은 계속 손을 키워야 되거든. 키우다 보니까 축사 보수해줘 다시 키워줘야 돼요. 그 보험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험금 지급하고서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연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금액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금액은 세 번 나옵니다. 언제 나와? 고추에서 나오죠? 대표적 고추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잔존보험가입금액 나오는 것이 원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잔존보험가입금액 형태를 띠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인삼입니다. 인삼 수확감소보험에서는 잔존보험가입금이 약간 이상해요. 걔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지급보험금에서 가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금에서 기지급보험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잔존보험가입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인삼이 됩니다. 그 다음 축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잔존보험가입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작년 나왔던 문제가 그거예요. 잔존보험가입금의 형태가 된다면 만약에 기지급보험금에서는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초과보험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가입금액이 되게 줄어들잖아. 가액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 보더라도 가입금액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나온다? 초과보험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초과보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부보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보비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보험가액의 80% 분의 잔존 보험가액 금액.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줘야 되겠죠.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때 뭐가 될까?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부보비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사보험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된가면 손해이 제시가 안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 보험가액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이 꼴 손해액이 될 것이고 보험가액의 80% 가지고 뭘 구하게 된다? 부보 비율 구하게 되는 것들. 자, 그 다음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자, 자기 부담금 이거 지우면 되겠죠? 자, 지웁니다. 자, 자기 부담금 이렇게 합시다. 축사 부사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축사 부사지면 이 사람은 계속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축사를 다시 세워야 되겠죠.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부사진 놈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비용이 뭐가 되는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면 영원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가 되는가요?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제거비용 또는 처리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죠? 손해액에서 뭐가 된다? 얘는 손해액의 10%가 한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하고 그 다음 50만 원 중 큰 놈을 가지고 뭐라 한다? 자기 부담금이라 합니다. 자기 부담금. 자, 이제 볼게요. 자,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과 자기 부담 비율 20, 30, 40% 있는데 통상적으로 0%, 5%, 10%,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때가 20% 나올 수 있고 그 문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부담비율은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 5%, 10%, 20% 이렇게 자기 부담비율 조건이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됩니다. 자, 자기 부담금을 찾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항상요, 설수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설레가 있고 수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풍재가 있습니다. 네 경우가 되었을 때 됩니다. 첫 번째가 됩니다. 손 더하기 잔이라 합시다. 요게 500만 원 이상일 경우가 됩니다. 5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자기 부담금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바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보험금이 됩니다. 이건 자기 부담금을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가 됩니다. 손 더하기 잔이 500만 원 이상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합시다. 요거는 자기 부담 비율과 한번 비교해가지고, 그죠? 여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10%보다 크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봅시다. 손 플러스 잔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뭐보다 50%보다 큰 경우 또는 같은 경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나 같은 경우예요. 이때는 보험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하게 되면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제거비용 미안합니다. 여기에다가 부보 비율 들어갑니다. 곱하기 부보 비율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했던 앞 금액이 요 금액이 50만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됩니다. 이럴 경우는 자기 부담금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 되었다 어떻게 전체 다 나가게 될 것이고 5% 돼도 어떻게 된다? 50만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경우 됩니다. 요 두 번째 경우는 손 플러스 잔 곱하기 부보 비율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예요. 아시겠죠?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보험금은 손해 더하기 잔존물 제거비용 곱하기 부보 비율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어느 경우에 설수진 바람 피웠다 이것들 있죠, 그죠? 설레수해 지진 풍해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부담금을 따로 계산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눈대중 보고 어떻게 된다? 바로 50만 원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방식도 해주셔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실수 안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 적었습니까? 덜 적으셨구나.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거 지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화재가 됩니다. 사고 원인이
화재가 되었을 때는 바로 자기 부담 비율과 함께 보험금을 바로 구할게요. 보험금은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제거비용 곱하기 부보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조건이 50만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경우 아주 깔끔합니다. 자기 부담금 하지 마시고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화재는 특약이 돼요. 화재는 특약이 되고 있고, 자, 이건 특약과 관계없이 되는데, 이 화재 부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좀 봐주는 거예요. 네가 좀 감당이 힘들구나. 애가 불났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최소 50만 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비율 0%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손에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부보율 맞춰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 기타 손해 비용이 있습니다. 자, 기타 손해 비용 돼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이 중요한 거지, 딴 거에 대입금 보전 비용이다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따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다고 합시다. 다 나올 수 있는 거 되니까 잔존물 보전 비용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대입금 보전 비용도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축사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건 손해 방지 비용이에요. 손해 방지 비용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줄여봅시다. 손, 잔, 대라고 합시다. 얘는 어떻게 지가면 부보 비율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부보 비율 적용하되 자기 부담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한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 지어볼게요. 지급 보험금은 합이 되겠죠. 그죠? 뭐가 있을까? 그냥 화재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1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손 더하기 제라고 합시다. 곱하기 부보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얘는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나갑니다. 더하기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손, 잔, 대 곱하기 뭐가 된다? 부보 비율. 이렇게 합치는 금액이 뭐가 된다? 지급 보험금의 합계가 됩니다. 이게 축사입니다. 축사. 아시겠죠? 그래서 축사 풀 때 뭐가 되냐면 바로 오늘 했는 필기 요 순서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만 적용하시게 되면은 15점짜리 그대로 다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간 것은 뭐야 된다? 손해액 구할 때, 보험가액 구할 때 어떻게 된다? 내용 연수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감가상각률 적용해야 된다는 것들. 내용 연수가 안 나오고 뭐 가치가 증가되었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험 득계 및 철골 구조물은 잔가율이 얼마? 50%. 기타 구조물 얼마? 70%. 아시겠죠?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보수를 하지 않았다? 이때 뭐가 된다? 30% 적용해 준다는 거. 이게 손익이 되고 있고, 부보 비율 아시겠죠? 보험가액의 80%분의 보험가액 금액을 해가지고 이게 부보 비율 나오게 된다. 그 다음 자기 부담은 어떻게 된다?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과 50만 원 중에 큰 놈을 하게 돼 있지만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뭐가 된다? 설수진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두 가지 경우 나눠지게 된다고. 눈대중 봐가지고 손 더하기 잔이 부보비율 곱하겠는 것이 자기 부담금 50만 원보다 크다면 어떻게 된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주자. 적다면 뭐가 된다? 빼기 50만 해주자. 화재를 경우 어떻게 된다? 손해액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 곱하기 부보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무조건 자기 부담 비율 해주게 되면 자기 부담금까지 다 계산된 금액이 된다는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으로 해줘야지만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 가능성이 아니고 무조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하냐가 바로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어디를 표시하게 되면은 373쪽에 1번 문제 됩니다. 이게 작년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작년 10회 문제 되는데, 자, 이제 볼게요. 계약사항. 축사 A동 600평방제곱미터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 B동 300평방제곱미터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 보험가입 금액 1억 6천만 원, 자기부담비율 5% 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 근본 태풍 피해로 B동 축사의 일부가 파손, 손해액이 8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손해액이 얼마 나왔다고 합니까? 800만 원 나왔다고 되겠죠? 그래서 800만 원 한번 적어 볼게요. 8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동보험 기간 중, 자, A동 축사 재조달가액 1,700, 1억 7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1억 7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1억 7천. 아니다. 1억 7천입니다. 이거 1억 7천 좀 바꿔주세요. 1억 7천. 재조달가액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액 2천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동은 이제 볼게요. 보험 가액이 얼마가 됩니까? 1억 7천에서 빼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2천만 원 해주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게 됩니까? 1억 5천만 원이 뭐가 된다? A동 축사의 보험 가액이 되겠죠. 자, B동은 보험 가액이 얼마 됩니까? 8천에서 얼마 뺍니까? 3천 뺐잖아. 그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5천 되겠네. 그러면 이 축사는 보험 가액이 얼마 나오게 됩니까? 2억이죠? 그죠?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부보 비율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부보 비율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줘야 됩니까? 보험 가액의 80%를 알아줘야 되네. 그럼 얼마 됩니까? 1억 6천만 원이 보험 가액의 80%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비교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줘야 되죠. 근데 얘는 뭘 한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취한다 했었잖아. 그죠? 자, 이제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 처음에 가입할 때 얼마였습니까? 1억 6천만 원 가입했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6천만 원이 지급됐다 나와 있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6천에서 얼마 빼면 됩니까? 6천만 원을 공제하면 되겠네. 그죠? 얼마니까 1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뭘 구하면 됩니까? 부보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부보 비율을 안 구하고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데 부보 비율 구하는 것이 계산이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보 비율 한번 볼게요. 1억 6천만 원 분에 1.6억 분에 1억이 되잖아. 그죠? 그럼 부보 비율 얼마 나옵니까? 0.625 62.5%가 부보 비율 된다. 0.625 해주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 됩니까? 이거 대강 계산이니까 0.625 같으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거나 그거 돼 있죠? 그럼 보험금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는 지금 사고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태풍 피해 나와 있죠? 최소 50만 원과 비교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담비 얼마 돼요? 5%죠. 자, 5% 같으면 얼마 나오게 됩니까? 225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50만 원을 빼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게 됩니까? 450만 원이 뭐가 된다? 보험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했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얘는 손해액이 제시가 되겠어. 손해액 해주면 되겠죠. 부보 비율 해주면 되겠죠. 부보 비율 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알아줘야 되죠. 이거 자상하게 뭐가 되어 있어요? 감가 다 해줬잖아. 그죠? 그래서 A 축사, B 축사 주는 보험 가입이 얼마 나온다? 1억 6천만 원 나왔네. 그죠? 자, 2억 나왔네. 그죠? 그 중에 80% 얼마 되면 1.6억이죠.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나와 있죠.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얼마짜리였어요? 1억 6천만 원짜리였지만은 6천만 원 사고 나가 먼저 받아먹었으면 잔존 보험 가입금 얼마인가? 1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부부 비율이 얼마 될까요? 100%죠. 100%잖아. 네. 1억 6천, 1억 6천 똑같잖아. 부부 비율 1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문제를 정확히 읽어주고 뭘 찾아줘야 되는 거?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느 문제를 푸는가 하게 되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넘기셔가지고 376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자, 보상하는 재해, 지진 후 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축사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나와 있습니다. 재해 지진입니다. 자, 지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가 자율기 부담금이 얼마 된다? 50만 원 되겠네. 그죠? 재조달 가격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500만 원 나와 있죠. 자, 재조달가 나와 있습니다. 장가율은 최대값을 적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가율 최대값 적용하면서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장가율 최대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기회 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정대가 이루어졌다 나와 있으니까 뭐랄까? 장가율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조 볼게요. 보온도계, 셀파이프 구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50%가 뭐가 될까? 장가율 되겠네. 그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손해액이 재조달 가액 꼴 손해액이 얼마 될까요? 얼마 돼요? 5천만 원 곱하기 얼마나 됩니까? 5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2,500만 원이 손해액 되면서 이 꼴 뭐가 됩니까? 보험 가액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험 가액의 80%를 가지고 찾아줘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 됩니까? 80%. 2,500만 원 곱하기 80% 하니까 얼마 됩니까? 2천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다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1,600만 원 나와 있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부부 비율을 얼마 알 수 있습니까? 1,600만 원에 2천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돼? 0.8, 80%가 부부 비율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대로 한번 볼게요. 손해액이 얼마 됩니까? 손해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얼마? 80% 나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손해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손해액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진은 나오게 되면요. 이게 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지진은 1m 초가 2제곱미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제곱미터 이하 요것들 그러니까 요건 2제곱미터 초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한 개, 자, 1m가 한 개가 됩니다. 자, 지진 후 지붕틀 한 개 했다. 얘는 손해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손해액, 이제 이거 손해액이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보험가액이 되고 있고, 손해액은 밑에 나와 있죠. 자, 지진 후 지붕틀 한 개 수리비용 나와요. 한 개 수리비용 어떻게 될까요? 한 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개 초과해야 돼요. 그 지진은 한 개, 2m, 2제곱미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진은. 그 50만 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 지진은 지붕재 10제곱미터 수리비용 나와 있죠. 2제곱미터 초과하면 뭐가 돼? 보상해 줍니다. 10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손해액입니다. 일단 150만 원 보상받습니다. 더하기 지진으로 기둥과 벽에 생긴 균열 8m 수리비용 나와 있죠. 8m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2m 되니까 50만 원 됩니다. 자, 그 다음 긴급피난 5일째 나와 있죠. 5일 이내는 어떻게 된다?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요?
이내는 해줍니다. 아시겠죠? 5일까지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 돼요? 더하기 10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손해액은 총 얼마 됩니까? 150, 50, 200, 300만 원이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해액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 좀 봐줘야 되는 것이 9회 때는 뭐가 나왔는가 하게 되면 OX 문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지진호 보상받느냐 못 받느냐 X 요거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진은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개수가 나오면 한 개가 돼요. 한 개 초과는 보상입니다. 아시겠죠? 미터하고 제곱미터 나오면 2초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보상은 지진은 1, 2만 봐주시면 돼요. 개수는 한 개 초과. 아시겠죠? 길이하고 면적 얼마? 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진은 1, 2가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액이 얼마 나와요? 300만 원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 나옵니다. 자, 우리 잔존물 제거비 어디까지 한다 했습니까? 상차 비용 한다 했거든요. 그럼 볼게요. 잔존물 실기에서 뭐가 일단 청소가 못해야 되죠? 못한 비용이 뭐가 청소 비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 돼?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그 다음 해체 비용, 자, 청소 비용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청소 언제 해요? 다 싣고 나서 하죠? 이거 해당 안 돼요. 죄송합니다. 청소는 다 싣고 나서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청소 언제 해요? 다 내보내고 나서 청소하죠? 보내기 전에 청소한 집이 있어요? 있겠죠. 뭐 부지런하거나 돈이 많거나. 자, 그 다음입니다. 잔존물 해체 비용 어떻게 될까요? 제거해서 해체해야 되잖아. 해체 비용 인정받으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 폐기물로 처리한 비용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폐기물 처리하면 어떻게, 철근 같은 거 폐기물 처리하면 돈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청소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이 봐주면 이건 인정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차에 실는 비용, 상차 비용이죠? 우리 집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납니다. 아시겠죠? 하체 비용 안 됩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 받아요? 15만 원 더하기 20만 원이죠. 총 얼마? 35만 원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 25만 원 나와 있죠? 자기 부담비 얼마 됩니까? 5%잖아.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금 한번 볼게요. 보험금 300만 원 더하기 얼마 됩니까? 35만 원이죠. 30만 원이에요? 10%는. 뭐가? 잠깐만. 자, 35만 원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까지? 10%만 인정받죠? 그래, 얼마 해야 돼요? 30만 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30만 원 됩니다. 아시겠죠? 자, 30만 원. 그래서 요걸 유심히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손익 얼마? 10%까지 하는 거. 곱하기 얼마 됩니까? 80%죠. 부보 비율. 얘 얼마 돼요? 20만 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비교했을 때 뭐가 될까? 50만이 더 크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50만 원입니다. 더하기. 또 비용 뭐가 있습니까? 손해방지 비용이 있죠? 25만 원. 곱하기 얼마? 80% 해주게 되면 뭐가 될까? 얘가 받을 보험금이 됩니다. 요거 뭐가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 부담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어디까지 나가요?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나가요. 왜 그럴까요? 얘는 뭐가 돼? 계속적인 축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안 치우다 해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해방지 비용은 뭐예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형태되다 보니까 부보 비율은 적용하되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돼요. 나머지 있죠? 자, 잔존물 보존 비용. 누가 잔존물 보존하라 했어? 보험회사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자기 부담금 안 한 것이고, 대입금 보존 비용. 옆집 회사가 사고 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존물 비용은 대입금 보존 비용 어떻게 돼? 하면 안 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기타 현역 비용이 있으면 기타 현역 비용 그건 이것 다 뭐냐? 전부 다
전액하게 되는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되는지 알겠죠? 자, 결론 지어 드릴게요. 자, 축사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연습 한번 해봤는 거 됩니다. 우리가 축사 나왔던 것이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가장 큰 포인트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보험가액의 80%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래서 보험가액을 찾는 거와 그 다음 손해액을 가지고 정해진 경우가 있건 아니면 손해액을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 부보 비율을 찾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에요. 자기 부담금 할 때 어떻게 된다? 50만 원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50만 원보다 크게 된다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하자는 거고 50만 원 뭐 적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0만 원 해주자는 거 아시겠죠?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가장 쉬운 품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헷갈리지만 나오게 된다면 뭐가 나오게 된가 하면은 작년처럼 감가상각액가 그냥 너무 예절받은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가 하면 장가율 적용한 품목이어가지고 50% 품목과 70% 품목 이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가축제보험의 마지막 되고 있는 특약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약.